안녕하세요. 밴쿠버에서 온 남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오늘이 9일차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매일 방송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저도 좀 이제 주말이고 그래서 8일차는 쉬었습니다. 좀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과 캐나다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랑 캐나다랑 뭐가 틀릴까?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캐나다랑 우리나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일단 그 국민성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캐나다는 그 영국의 연방 국가 아닙니까? 영국은 정통적으로 그 왕조 국가예요. 왕조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잘 들어요. 일본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서 그 국민들이 정부를 굉장히 믿습니다. 신뢰를 해요. 간단한 예로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할 적에 동네에 있는 신호등이 고장나서, 캐나다는 신호등이 고장나면, 여기도 한국도 그렇죠. 깜빡깜빡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호등이 깜빡깜빡 되면은 사거리에서 이 교차로로 들어오는 모든 차들이 그 4웨이 스탑으로 변해요. 4웨이 스탑은 뭐냐면 먼저 들어온 차가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리에서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뒤로 얼마나 밀리겠어요. 그죠? 섰다가 가야 되니까. 먼저 쓴 사람이 먼저 가고 이쪽 줄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아침에 봤는데 점심 때까지 계속 그러고 저녁 때까지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정부에서 시에서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경찰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거나 모범운전사 아저씨가 해주는데 캐나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하루 종일 가요. 신호등 고칠 때까지. 답변 얘기는 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는 그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일단 대책을 안 세웠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거는 아시아에서 그냥 끝나겠지,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유럽 그리고 미국 지금 이제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겁이 나니까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지금 통제시키고 있어요. 집에 나오지 마라, 상점 폐쇄하고, 예? 지금 못 열게 해요. 캐나다는 지금 상점 열면 벌금입니다. 못 열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에 한해서 식당 같은 거는 지금 못 열게 돼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빼놓고선 그 테이크아웃, 집으로 가져가는 거는 가능은 한데, 앉아서 먹는 건 지금 식당에서 문을 못 열게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초기에 일단 대응을 잘했어요. 우한에서 시작하자마자 대책회의 열어서 진단키트 만들고, 마스크는 좀 미흡했죠. 근데 진단키트 만들고 대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점들은 계속 영업을 하고,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조금 제재를 하지만 초기에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하면서 그 진단키트에 의해서 검사를 해가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처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팩트만 말씀드리고, 저의 사의견은 말씀을 안 드리고 사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이랑 캐나다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지 정책의 다른 점인데, 이제 정책에서 지금 이러한 사태를 놓고 지금 굉장히 경제가 불안하고 혼돈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지원금 이름부터가 지금 틀려요. 캐나다는 캐나다 에머전시 리스폰스 베네핏이라고 해요. 번역을 하면 캐나다 에머전시 긴급 레스폰스블 대응 베네핏,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득,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지금 제각기예요.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고, 경남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그러고, 서울은 재난긴급생활비라고 합니다. 아직 정부에서 그
국민들한테 주는 복지는 아직 이름을 안 정했는데 아마 재난긴급 생활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돼요. 정식 명칭은. 지금 이제 이름이 그렇고 그 이제 시기와 방법이 조금 좀 많이 틀린데 지금 저는 이미 그 캐나다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은 캐나다는 지금 4일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통장으로 그냥 입금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한국은 지방자치는 지금 이미 지급을 했어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는 이미 지급을 했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 그 중앙 정부가 지금 문제예요. 중앙 정부가 추가 예산을 11조를 지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국회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방역이랑 그런 경비를 쓰는 걸로 지금 다 거의 소진이 지금 돼가고 국민들한테 주는 베네핏 이 지원금을 다시 2차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도 참 문제가 뭐냐면은 하필이면 이게 지금 선거랑 겹쳐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안 와요. 선거운동 하느라고. 지금 뭐가 급한지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몰라요. 좀 국민들이 요거는 좀 자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급하거든요. 지금 한국은 경제가 지금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빨리 사람들이 돈을 써서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이미 지금 데미지를 많이 입기 시작했는데 망가지기 전에 이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국회에서 이게 정부가 지금 국회에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거를 하느라고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걷다가 또 정부랑 그 여당이랑 야당이랑 지금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당 측은 상위 30% 빼고 70%만 주자는 주장이고 야당은 전 국민한테 지금 다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목적이 못 사는 사람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멈춰쓸까봐 걷다가 기름을 붓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원하는 대로 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물론 그러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지금 뭐 문제일 텐데 일단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줘서 빨리 이 돈을 국민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11조 예산 할 적에 야당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이거 국민을 위한 그 과잉 복지다, 포퓰리즘이다 해가지고 무슨 놈 국민한테 그렇게 돈을 주느냐 굉장히 반대했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거를 먼저 지금 겪었는데 미국, 유럽 지금 그 추경 예산이 얼마인지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 예산에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지금 약 한 10배 정도 되는데 지금 2천조 우리나라 돈은 2천조를 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높은 나라들만 예를 든 거예요. 독일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5배인데 약 200조를 지금 푼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겨우 11조 풀었어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앞으로 50조, 그다음에 100조까지 지금 국민을 위해서 푼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국민을 위해서 푸는 거지만 지금 이 경제가 망가질까봐 거기에 지금 기름을 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선거일이 14일까지 일단 결정이 안 나요. 그리고 15일날 국회에 모인다 하더라도 그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방법, 이게 또 방법이 또 뭐가 복잡하냐면은 그러면은 정부 안대로 하면은 그 30%를 어떻게 가를 것이냐? 지금 의료보험을 내는 금액으로 할 것인가? 재산 정도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재밌는 게 우리는 지금 모두 하위 계층만 주장이잖아요. 캐나다는 작년 소득 5,000불 이상 소득세 신고한 사람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라에다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정부의 주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실업수당이나 그 정부 기초수급 대상자 여기 말로 기초수급 대상자들한테 주는 정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요번에 그 캐나다 에머전시 리스폰스 베네핏은 못 받아요. 잠깐 이제 얘기가 옆으로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15일 날 국회가 열어도 이게 언제 결정이 날지 지금 기약이 없는 거고 캐나다가 이게 지금 뭐 캐시를 줄 건지 무슨 직불 카드를 줄 건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국민들한테 보급이 되는 그 복지 금액 시스템이 지금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 차일드 텍스 베네핏이라고 애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한 2,000불 정도에서 지원이 나와요. 이미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통장으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미 이제 저는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며칠 내로 돈이 들어올 텐데 지금 그런 시스템의 차이, 그런 게 지금 캐나다랑 한국이랑 지금 많이 틀린 점입니다. 저는 1997년 이민을 갔어요. 그때 이제 IMF를 거치고 또 2008년 그 금융 위기를 거치고 지금 2019년 코로나 위기를 지금 맞이했는데 1997년 IMF 때도 굉장히 혼란이었죠. 엄청나게 혼란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캐나다 내 원화 환율이 650원이었는데 뭐 딱 배 1,20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지금도 그때 이상만큼의 지금 혼란이에요. 뭐 주식값이 쭉 떨어졌다가 또 어떤 날은 주식값이 뭐 또 오르다가 뭐 금값이 막 떨어지다가 요새는 또 금값이 또 막 오르고 환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뭐 경제 전문가나 뭐 경제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예측을 할 수 있지 몰라도 아마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IMF 때 그 650원 할 때 돈을 못 받고 오고 1,200원 할 때 돈을 받고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딱 반이 없어진 거죠.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진 배열에 올라와 있었고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세계는 하나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지금 오늘 50명 이하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50명 이하로 줄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만 환자 없이 잘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세계에서도 받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지원 요청을 해요. 진단키트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저 생각에는 무조건 보내줘야 돼요.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지원 요청 왔죠? 진단키트 그냥 줘도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받은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 경제가 망가지면 우리 자동차, 핸드폰 어디다가 팝니까? 미국이 지금 경제 규모 세계 1위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이럴 때 선심 한번 팍팍 써서 진단키트 돈 받지 말고 그냥 밀어줘야 돼요. 지금 미국이 FDA에서 우리 진단키트 지금 승인해줬잖아요. 그 승인해 준 것만 가지고도 그냥 줘도 돼요. 왜냐? 그거 가지고 유럽, 중동 팔 수 있잖아요. 이미 허가 FDA 승인 나면은 세계 승인이에요. 다 팔 수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걸랑요. 지금 그 물량이 세계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 대열에 올라왔으니 우리만 잘 살겠다는 마음을 조금 덮고 세계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리더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지만 리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바람으로 오늘을 마칩니다. 끝.